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마음 공부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수련을 하거나 뭐를 하게 되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모든 거를 이제 다 알고 훤하게 꿰뚫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마음 공부에 대해서 대단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훤하게 알고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지 제대로 공부가 되는 거냐면 어떤 거에도 의문의식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 응? 뭘 훤하게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그 공부된 사람들의 그 입장이고 면목이거든요. 그게 바로 정견이라고 하는 거거든. 뭐를 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일체가 없어야 돼. 일체 안다라고 하는 게 없어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공부를 했으니까 뭐를 신통하게 알아맞혀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런 신통한 거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통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개념적으로 알아차리는 그런 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 공부를 어느 정도 이렇게 경지라고 하면 경지, 어느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은 뭐를 일체를 몰라요. 그런데 조건이 닿으면, 어떤 조건이 닿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식적으로 갖고 있던 거라든가 기억으로 갖고 있던 거를 주의를 통해서 꺼내어서 그걸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끝나고 나면은 또 일체를 몰라요. 아무것도 안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공간적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 자체도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뇌에 그런 거를 인식하는 기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뇌의 기능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가 좀 다른 일보다 술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 아니면 또 물론 이제 잘 풀리기도 해요. 잘 풀리기도 한다. 또 뭐를 또 기통차게 잘 남들보다 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견인데 정견은 바로 무아 상태에서 바라보는 것을 정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견을 했을 때 어떤 상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견 해버리면 사람들이 바르게 본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뭐를 어떻게 봐야지 바르게 보느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그냥 막연히 바르게 본다. 바르게 말한다. 정업, 정사유, 정정진. 이렇게 뭐가 바르냐? 이런 거의 발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얘기지. 왜? 그 상태를 경험을 해봐야지 정견이 이게 정견이구나. 무아가 이것이 무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냥 언어의 그 속박력 때문에 언어가 갖고 있는 그 내재되어 있는 의미 때문에 무아하면은 내가 없어. 그럼 내가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어요. 공하면은 텅 비었어, 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공과 무아는 우리 의식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지 실제 현상계를 표현한 게 아니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의 구속력 때문에 우리가 그 무아라든가 공이라든가 무주라든가 이러한 어떤 단어에 대한 진정한 의미 그거를 훼손시키고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공부가 되고 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신통한 걸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있다 없다라는 생각도 초월된 상태의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안다 모른다를 초월해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뛰어넘어 버린 상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텅 비었다라는 생각도 없어져 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상태를 우리가 무아 또 정견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 상태가 안 되는 데서 정견을 얘기하고 무아를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무아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걸 먹어봤어야지 그 맛이 뭔 맛인지 알지. 먹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다 추측일 뿐이거든. 글로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로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무아와 공은 무아는 뭐를 의미하느냐? 내가 일체 안다 모른다를 떠난 상태에 있는 거. 떠난 상태에 돼.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의문 의심이 없어요. 근데 누가 툭 건드리고 조건만 되면 내가 아는 것은 기억을 소환해서 알고, 모르는 것은 다시 내가 듣고, 그렇게 하고, 저건 저 원리가 저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는 걸 또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이러한 정신 작용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아라고 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것이 일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기억으로 저장되는 것이지, 그것이 오면은. 하지만 기억으로 저장됐지만 내가 조건이 안 되면 그것이 뭐야? 감정이 소실됐기 때문에, 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 올라오질 않는단 말이지. 그러면서 내가 이 의식이 뭐 사람들이 텅 벼 있다고 하는데 텅 빈 것도 없어요. 텅 빈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좀 어긋난 말이에요. 텅 빈다, 안 빈다. 이런 것도 떠나버린 세계가 바로 그 무아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의식이. 그런 의식이 진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되니까 옛날 어른들이 말씀해 놓으셨고,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그걸 구현해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공부를 한 사람들이 나중에 공부를 여기서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 지금 현실에 닥친 일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저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을 다 합니다. 걱정도 해요. 걱정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 뭐예요? 생각을 머무르지가 않으니까 내 감정에 동요가 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킨 바 없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로 생각이 또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공부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하나도 없지. 했다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지가 않으니까 내가 공부한 바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견에서 보는 안목이란 말이지. 그래서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의 이익이,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내가 감정에 머무르는 게 없으니까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의 본질 입장에서 무아의 삶이 왜 이익이 있느냐? 바로 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공을 왜 취득하느냐? 그 깨달음을 왜 얻으려고 하느냐? 그 생명의 본질 입장에서는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유이지, 깨달음에 무슨 큰 퍼포먼스가 있고 아주 드라마틱한 뭐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인생에 점점 드라마틱한 게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깨달음 속으로 가다 보면. 왜? 감정이 있을 때 드라마틱하거든. 인간은 감정이 있을 때 막 그 센세이션하고 막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 느낌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너무한 거지. 이게 그날이고 이날이 그날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뭐 그런 것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는 큰 이슈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보고, 새로운 거 있으면 보고, 또 들을 게 있으면 듣고, 또 듣는 와중에 또 내가 뭔가 이게 그런 거구나 하고 또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고, 응? 그러면서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두루두루 살아가면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배우고, 아는 거에 대해서 또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현상에 일어나는 그 이치에 대한 깨달음, 물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성냥불을 이렇게 당기니까 불이 붙는구나. 이런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지, 이런 이치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두루 공적하나 견문각지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두루 공적한 게 아니라 공적하다는 생각도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견문각지를 해야지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보는 정견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